챕터 1 첫 발자국, 지옥의 문 앞에서.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선택 하나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히 큰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도박이라는 늪에 첫 발을 디딘 순간은 바로 그 사소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었고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우리 반에서 작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반장 있잖아. 토토로 돈 벌었대. 진짜? 얼마? 200만 원이래. 그 돈으로 부모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고 남은 걸로 반 애들 햄버거 쌌대.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반장은 실제로 햄버거 세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내가 쏜다. 우린 모두 놀라움과 부러움 속에 햄버거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작 우리 나이, 고작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200만 원을 벌 수 있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나도 해볼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335 모여서 토토 얘기뿐이었습니다. 누가 얼마 땄다, 누가 얼마 잃었다. 심지어 수학 시간에도 계산기는 확률 대신 배당률을 계산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38명의 반 친구 중 30명이 넘게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건 저와 몇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만 빼고 모두가 하고 있다는 분위기는 차가운 물처럼 서서히 제 마음을 적셔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5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야, 사다리 한 번만 찍어봐. 홀짝 중에 뭐 나올 것 같아? 저는 장난처럼 아무렇게나 대답했습니다. 홀. 잠시 후 친구의 스마트폰에 뜬 숫자는 제 말을 증명했습니다. 5만 원이 1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환호하며 말했습니다. 야, 너 재능 있다? 너만 믿는다. 저는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진짜 잘 맞출 수 있나? 혹시 나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안에서 호기심이 욕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직접 발을 들였습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 고작 10만 원 남짓. 그 돈을 충전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잃어도 괜찮다. 경험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시간 만에 제 게임 머니는 6억이 되었고 환산하면 한 달 알바 월급을 벌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도박에 재능이 있나 봐. 이 길이 나의 길일지도 몰라. 그 순간 제 인생의 나침반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돈에 대한 제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10,000원을 아끼며 살던 제가 친구들에게 술을 사고 나이키 매장에서 40만 원짜리 추리닝을 사 입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야, 너 요즘 뭐 잘 되냐?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박꾼이 그렇듯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게임머니로 더 큰 판에 들어갔습니다. 포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저는 패기만 믿고 무작정 베팅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기묘하게도 계속 이겼습니다. 상대방이 다이했고 운 좋게 높은 패가 제 손에 쥐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600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큰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달라졌다. 이제부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어머니께 알바비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50만 원을 드렸고 신발도 하나 더 사고 알바는 아예 그만두었습니다. 내 돈줄은 이제 도박뿐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일반적인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100만 원도 큰돈이던 시절, 저의 베팅 단위는 이미 수백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임머니를 사고 또 사고, 지갑이 텅 비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싸움이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급한 사고가 났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친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 없던 제가 거짓말까지 하며 돈을 구걸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야말로 제가 지옥의 문 앞에서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떤 길로 흘러갈지, 제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의 돈만이 전부였고, 돈이 주는 달콤함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알기도 전에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였습니다. 챕터 2 끝없는 추락.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승리의 짜릿함이 제 눈을 가렸을 뿐, 현실은 곧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00억의 게임머니를 쥐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박판은 언제나 그렇듯 올라간 만큼 빠르게 추락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운이 안 좋았네. 내일은 다시 따면 돼.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졌습니다. 그리고 지면 질수록 더 큰 돈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만 이기면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00억의 게임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통장에는 몇천 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다시 딸 수 있어. 나는 재능이 있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제 머릿속은 그 생각 하나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제 일상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저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잡음처럼 흘러갔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이번에 오버가 맞을까? 언더가 맞을까? 배당률이 1.8이니까 100만 원 걸면 180만 원. 그럼 지난번 잃은 걸 만회할 수 있어. 책상 위에 놓인 교재는 이미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알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알바비가 들어오는 즉시 충전해버렸습니다. 사장님이 이번 달에도 열심히 했네라며 건네준 봉투는 몇 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피곤한 몸과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잔고뿐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저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꾸며낸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나 사고 좀 났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급해.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죄책감은 사라지고 머릿속은 다시 배당률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더 큰 거짓말을 꾸며내야 했습니다. 나 진짜 급하다. 이번만 도와줘라. 이번에만 이기면 전부 갚을 수 있어. 하지만 도박판은 늘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패배, 그리고 빚. 어느 날 알바비와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잃은 후 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소액 결제. 휴대폰 요금에 얹어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버튼만 누르면 돈이 충전되었습니다.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밤새도록 결제를 반복했습니다. 결제 한도가 다 찼을 때 남은 건 45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이번에 사고가 났어. 합의금이 급해서 그런데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선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마저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돈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은 커져갔고
저를 믿어주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이상하다. 왜 맨날 돈 얘기만 해?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지? 나는 진짜 곧 딸 수 있는데. 이제는 현실과 도박판의 경계조차 모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판에 들어갔습니다. 게임머니 200억을 충전해 들어간 방. 기본 판돈이 수십억이 오갔습니다. 처음엔 기세가 좋았습니다. 몇 번 연속으로 이겼고 1000억 가까이 손에 넣었습니다. PC방 사람들은 제 뒤에 모여 구경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야, 너 오늘 진짜 운 터졌다. 그 순간 저는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그 시선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무너졌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경기를 확인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몸무게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가족들도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창백하니? 공부는 잘하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사실 저는 공부를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도박에 집어삼켜져 있었습니다. 돈은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잃은 걸 반드시 만회해야 한다는 집착, 나는 재능이 있다는 착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패배, 빚 그리고 절망.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 너 도박하지?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이제 그만해라. 안 그러면 진짜 끝장난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이 밉게 들렸습니다. 넌 몰라. 나는 곧 이길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충전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바로 끝없는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고 도박이라는 괴물은 제 인생을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챕터 3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후회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끝없는 추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박 생각뿐이었고 눈을 뜨면 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삶은 공부도 인간관계도 가족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와 배당률, 그리고 다음 판이 전부였습니다. 돈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알바비, 친구에게 빌린 돈, 휴대폰 소액 결제, 이 모든 걸 소진한 후 저는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신용카드를 긁었습니다. 한도는 다시 채워질 거야. 그렇게 합리화하며 충전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한도는 곧 다다랐습니다. 그 다음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거절당했지만 인터넷 광고에 떠있던 빠른 대출은 저를 반겼습니다. 신용등급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제 인생을 구원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대출금은 순식간에 도박판으로 흘러갔습니다. 몇 번은 큰 금액을 따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소리쳤습니다. 됐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하지만 그 환희는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더 큰 금액, 더 무모한 베팅, 그리고 끝없는 패배.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빚은 이미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족들도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초조하니? 무슨 일 있어?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공부 때문에 그래. 하지만 제 방 안에는 이미 빨간색 독촉장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된 빚이잖아.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거 친구가 급해서 제 이름으로 잠깐 빌린 거예요. 곧 갚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빌려줬던 돈을 아무 말 없이 내주던 친구들이 이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너 또 돈 빌리려고? 이제 그만하자. 너 요즘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하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곧 갚을 수 있다니까. 하지만 사실 그들이 맞았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도박을 제외하면 아무도 제 옆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저를 더 깊이 끌고 갔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했고 도박을 하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PC방에 앉아 게임 머니를 충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화면 속 숫자가 제 마음을 다시 지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가 적발된 겁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께 들켜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겁보다 먼저 찾아온 건 또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 걸리겠지.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인데요. 출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서에 갔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형사 앞에서 서류에 제 이름을 쓰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 끌려가 집에서 심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금연하시던 아버지는 다시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에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몇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훈계로 끝났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봐라, 결국 괜찮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저는 또다시 도박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돈을 따야 한다는 집착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였습니다. 가족과 친구, 제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상실을 메우기 위해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도박이라는 강을 건너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였습니다. 챕터 4경고, 그리고 교훈. 도박의 길을 걸으면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친구가 건넨 말 한마디, 작은 베팅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발걸음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잃었고 가족의 신뢰를 잃었으며 제 자신마저도 잃었습니다. 도박은 돈만 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즐거움으로 시작하지만 곧 삶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웃는 것도 모두 도박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기면 행복하고 지면 절망합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순간이 불행으로 물듭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보게 만든 일입니다. 어머니의 통곡, 아버지의 무너진 어깨, 친구들의 실망한 눈빛. 그 모든 장면은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도박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아직 발을 깊게 들이지 않았다면 그 순간 바로 뒤돌아서십시오. 더 늦기 전에, 더 잃기 전에.
도박은 결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환희 뒤에 찾아오는 건 끝없는 빚과 후회뿐입니다. 저는 직접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아무도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작은 희망도 배웠습니다. 인생은 망가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이유도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겠다는 다짐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때로는 경고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제 실패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지만 길게 남는 이야기,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